과거 경기 침체기마다 방어주 역할을 해온 음식료 업종, 올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상원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하락장 속에서도 사실 선방을 했어요. 음식료 업종, 올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그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음식료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필수 소비재로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이 경기 침체 혹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굉장히 좀 실적 안정성이 높다라는 좀 특징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방어주로서의 좀 면모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죠. 이러면서 거의 모든 업체들은 사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를 조금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경기 침체가 오면 사실 곡물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한번 올라간 제품 가격은 사실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실적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게 좀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곡물가가 하향 안정세로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음식료 업종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괜찮게 봐도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는 평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좀 일회성 비용이 지급되는 이런 좀 이 계절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업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곡물 가격 쪽은 이 국제 곡물 가격은 사실 하락은 했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여전히 환율 부분이 조금 부담 요인이라서 전체적인 원가 부담은 3분기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곡물 가격 하락 이에 따른 이제 원가 부담의 완화는 올해 1분기부터 요 효과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 이 소비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불황형 소비가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료 업계의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불황형 소비인 만큼 가격이 굉장히 좀 싼 재화들이 아무래도 이 불황형 소비에 좀 이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제과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황형 소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판매량 성장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무래도 이 외식 물가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 물가, 이 외식의 대체재의 성격으로서 HMR이라든지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공식품의 성장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기 있는 것이 이제 K푸드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많은 기업들마다 이 해외 부문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K푸드 인기 속에 이 해외 실적 좀 괜찮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K푸드는 정말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쵸. 이제 많은 해외 소비자들도 사실 이제 즐겨찾기 시작한 아이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품 경쟁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정적인 채널로 들어가느라 지금까지는 좀 매출 성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이 코로나19를 좀 계기로 해서 이 메인 유통 채널에 좀 성공적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성을 보였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좀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면서 과거 2, 3년 동안 보였던 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4분기 실적, 음식료 업종 4분기 실적을 말씀 주셨을 때 이 환율 부담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한 1,420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영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료 업종은
대부분 이제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절대적인 변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랑도 굉장히 좀 밀접한 영향을 좀 끼치는 편이고요. 이 담배 업종, 그러니까 KTNG를 제외하면 예. 사실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이 원달러 환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도 하락을 하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확실히 원가 부담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내 어쨌든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면은 좋을까요? 네, 저도 일단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올해 음식료 업종 상당히 기대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가운데 좀 토픽을 꼽는다면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 그리고 제가 뭐 레포트 제목에서도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이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표현을 조금 자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 10년 전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데자뷰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2011년, 2012년에 급격한 곡물 가격 상승이 있었고 이후에 모든 업체들이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 이후에는 곡물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어떤 그 효과, 실적 개선의 효과가 한 2년, 3년 동안 좀 지속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도 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향후에 2년 또 3년 동안 지속될 이 증익 모멘텀, 이 증익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음식료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종목에서는 좀 지금까지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금 피해를 봤었던 하지만 사업은 잘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 K푸드 열풍과도 조금 맞닿아 있는 이 오리온과 농심이 가장 좀 먼저 이 주가라든지 실적이 반응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K푸드 열풍 속에 아까 해외 쪽이 또 상당하다고 그랬는데 이 해외 쪽만 바라본다면은 좀 괜찮은 업종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기업은? 네, 사실은 뭐 해외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과자 업종도 있을 거고, 뭐 라면 업종도 있을 거고, 또한 이 가공식품 업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뭐 라면, 뭐 과자, 가공식품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말씀드린 농심과 오리온도 있을 거고 라면에서는 또 삼양식품이라든지 저희가 또 제일제당에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고요. 뭐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환율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기준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함에 따라서 이 매출 성장세가 조금 빠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가 부담이 그만큼 좀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이 판매량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경기 침체기 속에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업종 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오리온과 농심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상훈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